1935년 1월 미국 캔자스시티의 한 호텔 1046호. 그 방 안에서 한 남자가 발견됩니다. 온몸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숨은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몸 곳곳에는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경찰이 묻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다. 아무도 없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욕조에 부딪힌 겁니다. 그는 끝까지 범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가면서까지 그는 누군가를 숨기려 했던 걸까요? (1935년 1월 2일) 미국 캔자스시티. 프레지던트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없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짧게 말을 건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시선도 길게 두지 않습니다. 마치 이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숙박부에 이름을 적습니다. 롤랜드 T.O.N. 송을 씨는 또렷하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을 요청합니다. 높은 층, 조용한 방.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1046호 열쇠를 건넵니다. 그는 열쇠를 받아들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망설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방도 없고 짐도 없습니다. 여행객이라면 있어야 할 물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방에 들어간 이후 그의 행동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커튼을 모두 닫고 낮인데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전등도 켜지 않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메이드가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드가 불을 켜려 하자 그는 말합니다. 불 켜지 마세요. 짧고 단호한 말투.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는 어둠을 유지하려 합니다. 마치 밖에서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자주 문 쪽을 향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또는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046호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메이드는 다시 그 방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느껴지고 기척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잠금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이 방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은 이미 누군가에게 장악된 공간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장면이 목격됩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입니다. 낮은 목소리, 짧은 대화, 그리고 한 단어가 들립니다. 돈, 이름인지 호칭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방 안에는 오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문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수화기는 내려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결이 끊긴 상태입니다. 외부와 연결이 끊긴 공간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방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월 5일 아침, 직원이 다시 1046호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엽니다. 그리고 멈춰섭니다. 방 안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냄새입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입니다. 침대와 벽, 그리고 바닥까지 곳곳에 피가 번져 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폭력의 흔적입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몸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목에는 강하게 눌린 자국이 남아있고 손과 발에는 묶였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방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몸싸움의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건이 없습니다. 옷도, 세면도구도, 개인 물품도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누군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숨은 점점 약해지고 의식은 흐려집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믿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냥 욕조에 부딪힌 겁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숨이 멎습니다. 그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이름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의 진짜 이름, 아테미스 오글트리. 가족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죽은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편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누군가 익명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조용히, 흔적 없이. 그리고 남겨진 카드. 사랑하는 루이즈가. 루이즈. 이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연인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사건입니다. 9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치정, 조직 범죄, 혹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이야기.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였을지도 모릅니다. 1046호. 그 방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욕조에 부딪힌 걸까요? 아니면 그 방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